검찰공화국이란 말이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고, 이른바 최근에 인사로 이게 촉발이 됐는데, 바로 금융감독원, 금감원이죠. 금융감독원의 새 원장의 검사 출신, 부장검사 출신 이 원장으로 새로 임명이 돼서 어제 취임식을 했는데, 시중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하다가 어떻게 금융수장까지 검찰이 지배를 하겠다는 얘기인가? 이게 검찰공화국 얘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지금 어제부터 터져 나왔는데요. 자, 과연 이 사안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상당히 복잡하게 합니다. 실제로 복잡하게 하는 사안을 제가 제 시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래? 김 박사의 이 시선은 나랑은 좀 다른데 라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은 이 정치적인 소신이라든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열이면 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 검찰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그 규정은 이미 지금 이제 야당이 된 민주당에서 최근 인사를 봐라. 대선 과정에서 저렇게 우리가 우려를 했던 윤석열 검찰공화국으로 지금 그대로 가지 않느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 제일 얘기가 많이 나왔죠. 아예 그냥 오른팔을 대놓고 조선 제1의 검이라고 하는 한동훈을 대놓고 이제 쓰는구나. 당신 지금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 바로 그런 사안이 인사를 거쳐서 한 달 동안에 지금 계속 인사가 나가고 있는데, 검찰 출신이 정부 부처 기관장, 이게 지금 대략 한 15명 정도가 임명이 된 거는 팩트입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부보다도 검찰 출신들이 중요한 그 요직을 차지한 거 그 자체는 그 인정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검찰 출신에게 국가의 중대사를 맡긴 것까지는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팩트고, 15명이라는 그 숫자가 정해지듯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검사 출신이 중용이 되는 것은 맞다. 자, 그런데 중용을 한 것까지 우리가 이 지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적재적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금감원장까지 검사를 지명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유능한 사람에게 적재적소의 일을 맡기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 스타일로 보시면 됩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죠. 네. 유능한 사람에게 적재적소의 일을 맡기는 것이 인사 원칙이다. 라는 얘기를 다시 강조를 했는데요. 글쎄요. 그렇다면은 바로 적재적소라는 게 문제가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규착이 됩니다. 네. 이게 처음에 야, 좀 조금 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금감원장에서 이게 아주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거고요. 따지고 보면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도 검사 출신이 중용이 됐었죠. 그때부터 야, 이거 봐라. 국무총리 비서실장 한 번도 검사 출신이 가본 적이 없는 자리인데 검사 출신을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앉히는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내무부 장관, 지금 이제 행안부 장관이죠. 우리는 이제 이전부터 내무부 장관, 이른바 국내외 모든 문제를 전담한다 해서 내무부, 외무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행안부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석열 장관의 고등학교, 충안고등학교 1년 후배, 서울법대 1년 후배를 이상민 장관이죠. 앉혔다는 데에서 야, 이거는 상당히 검찰공화국으로 스스로 이걸 자임을 하는 모양이다라고 많은 우려가 됐는데, 바로 금감원장에서 이제 그게 뭡니까? 활용점정의 그 논란의 촉발이 된 것이죠. 그런데 자, 금융감독원이라는 데를 성격을 조금 규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 김동원도 금융감독원에 1년 기간을 제가 다녔습니다. 네. 좀 의외죠. 네, 기자인데 어떻게 금감원을, 제가 이제, 모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을 하고 제 첫 직장은 삼성입니다. 삼성의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보다 삼성물산이라는 종합상사가 훨씬 더 매출도 크고 삼성에서 주력 기업이었죠. 제가 삼성물산의 첫 직장입니다. 삼성이. 그리고 두 번째 직장이 바로 금융감독원에 제가
그쪽에 무슨 그 영입 케이스로, 그러니까 이 실무직, 고위직은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에 뭐 30 안팎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금융감독이라는 그 조직을 제가 잘 압니다. 네.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소신을 말씀을 드리는 상황인데, 금융감독원이 여의도의 저승사자라고 그러죠. 왜? 여의도에는 증권기관, 증권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뭡니까? 무슨 보험회사, 화재보험, 손보사, 그 다음에 요새 나오는 뭐 사모펀드, 펀드회사, 이런 그 금융기관들이 많이 집결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맨하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여의도의 저승사자를 이제 금감원이라고 우리가 빗대서 얘기를 하는데, 예, 그야말로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독기관에. 여기에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이 주로 갔나요? 네, 대대로 모피아들이 주로 갔습니다. 모피아. 여러분들 아시죠? 모피아. 이른바, 이 경제 관료 출신,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은 재무부 출신,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지금 합해서 재정경제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재무부 따로 있고 경제기획원을 따로 있고, 그런데 이걸 지금 합해서 재정경제부, 재경부라고, 또 지금 현재 기재부죠? 기획재정부. 뭐 그때마다 이름은 조금 다릅니다. 기획재정부, 기재부, 재정경제부, 재경부 뭐 이런 식으로 이 정권마다 이름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같은 조직입니다. 그걸 모피아라고 하죠. 모피아. 마피아를 빗댄 것입니다. 예. 그 이탈리아의 마피아, 그야말로 아주 이권을 갖고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 끈끈한 조직이죠. 우리나라 이른바 경제 관료들은 거기에 빗대서 모피아라고 할 정도로 이권의 카르텔로 묶여 있다라고 해서 그 힘이 막강하다는 뜻에서 이제 모피아라고 하는데, 이 바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장, 이 이른바 금융의 양대 산맥들은 대대로 모피아들이 차지를 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그쪽에 재직을 할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었고요. 바로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모피아의 전성시대는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 모피아들은 살아남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힘은 막강하죠. 그러니까 이른바 기재부에서 국장 정도까지만 해도 밖에 나와서 어디 뭐 기관장, 산하 단체장, 협회장 이런 데를 아주 쉽게 갈 수가 있는 게, 예, 선배에서 후배까지 쭉 이어오는, 그러니까 퇴직을 했어도 그 선배가 저쪽에 자리가 비었어, 저쪽으로 가, 그러면 그냥 한 3년짜리 협회에 2번 정도 6년 동안은 뭐 아주 수억대 연봉을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 모피아들은 정권에 바뀌는데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그 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이 정권은 바뀌었어도 모피아들은 절대 그 기가 꺾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피아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금감원에 바로 이제 검사 출신이 와서 지금은 이제 화제가 되고 시끄럽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일반 어떤 금융기관장이 아니고 그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을 하는 엄정한 그런 기강을 만든되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가 시도해보지 않는 검사 출신이 그 자리를 가는 것도 발상의 전환으로 삼을 만은 하겠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의 세상에 하다도 못해서 금감원장, 금융의 금자도 모르는 금감원장이 어떻게 또 자기 후배 검사를 시켜라고 한간에서 얘기하는 것도 빌미를 준 거와는 분명합니다만은, 예, 이를 한번 시켜보면서 지켜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이복현 원장인가요? 이름이 이복현 맞네요. 이복현 원장이 금융감독에 전혀 문외한이 아닌 그런 사안입니다. 이른바 경제 쪽에, 금융 쪽에 수사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예, 또 서울법대 출신은 아닙니다. 예,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예, 저보다는 뭐 한참 후배입니다만은, 예, 경제학과 출신이고, 그러니까 경제를 아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다가 CPA, 공인회계사 시험도 봐서 CPA 자격증도 있고, 조금 뒤늦게 아마 사법시험을 쳐서 검사로 임용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임용을 해서도 본인의 특기가 있기 때문에, 경제학과 출신이고 공인회계사라는 본인의 특기가 있기 때문에 주로
경제 범죄를 주로 담당을 했던 그런 커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여의도를 담당하는 게 서울 남부지검 아닙니까? 남부지검에서 금융범죄 수사를 다년간 이 수사를 한 게 제가 쭉 프로필을 보니까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자기 후배라고 해서 금감원에 자리를 하나 준 게 아니고 지금 금감원의 위상이라든가 이건 정립을 따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검사들 자기 친한 사람을 한 자리씩 나눠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금감원이 관료가 또 들어가서는 이거는 적절하지 않겠다라고 이 금융범죄에 다년간 수사 경험이 있고 또 실제로 대학도 그쪽에 관련 전공이 나왔고 제일 중요한 게 CPA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지면서 그쪽 수치만 보고도 파악할 수 있는 나름대로는 적임자를 뽑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사람을 해봤더니 오히려 더 조직관리라든가 금융범죄 수사에 대해서 맹탕이더라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오면은 그거는 반드시 그런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복현을 추천한 사람이 누군지 그 추천을 받아들인 윤 대통령에도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이럴 기회는 한번 줘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드리는 것은 찬바람이 나는 9월, 10월 쯤에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로 인해서 구속이 될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들으면 알 수 있는 유명 정치인들도 두셋은 아마 나올 걸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만큼 라임 옵티머스, 특히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라든가 문재인 정부의 금감원 쪽은 이거를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왜? 민주당 출신 정치인이 거기에 연루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시중에 그런 설이 굉장히 확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것이죠. 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라임 옵티머스,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마도 수사에 착수를 하면 9월, 10월, 11월 찬바람 나는 가을쯤에는 이 라임 옵티머스에 연루가 돼서 아마 정치인 두세 명은 옷을 벗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할 정도로 특히 옵티머스 건은 굉장히 큰 아주 휴화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금감원장의 검사 출신을 임명을 할 것이다. 아마 이거 상당히 고심을 했을 겁니다. 금감원장의 이렇게 자기 후배를 갖다가 저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왜 예상을 안 했겠습니까? 바로 지금 저 얘기가 나오죠. 라임 등 권력형 펀드 비리 의혹을 주시를 할 것이다. 이복현의 금감원 어제 취임을 했는데 라임보다도 오히려 옵티머스 사건이 훨씬 더 파괴력이 있습니다. 옵티머스 건으로 유명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아마 줄줄이 엮어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마 9월, 10월, 11월 달에 보게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아마 제 예측이 10중 8구 이렇게 맞게끔 전개가 될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이거 다시 수사할 겁니까? 라고 얘기할 때 바로 저 얘기가 나온 것이죠. 다시 볼지 시스템을 통해서 점검을 하겠다. 사모펀드 사태에 얽힌 금융권이 지금 초긴장을 하는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지금 코인이죠. 코인에 따른 그런 각종 의혹이 지금 여의도에서는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검사 출신, 경제, 금융 범죄를 잘 아는 검사 출신을 임명을 했다. 아마 저것도 고뇌의 고심을 거듭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다 못해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이어서 이제 금감원장까지도 검사 출신이야? 야, 이거는 진짜 아주 작심하고 검찰공화국을 만들려고 아주 작심을 했구나라고 하는 그 세간의 그런 지탄,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봐라, 우리가 지금 예상한 대로 그대로 검찰공화국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감수하고 금감원장을 저렇게 지명을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고뇌찬 저는 결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6개월 또 1년 정도 그가 어떤 식의
금감원장을 이끌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그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라임 옵티머스, 제 말씀이 맞다면은 옵티머스 건이 다시 재수사를 해서 그야말로 비리 정치인들이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져 오른다면은 윤석열이 택한 이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당히 소임을 분명히 받고 시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야당의 그 지적에 대해서 아직은 물음표 단계로 인식을 하고 새로 임명된 그런 금감원장 수장의 그런 그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봐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으로 우리가 지탄할 그런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저의 소신이자 또 정치적인 논평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권성동과 구인이 5.18 혜택 도주하는 법안을 올렸습니다. 윤통이 광주 정신 타령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님이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5.18 정신을 요새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걸 이 적절한 수준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네. 토미리스님이 지금 드디어 들어오셨군요. 네, 좋아요 누르고 시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 박사님. 우리 토미리스님 지금 안 들어오신다고 몇몇 분이 왜 오늘은 그 토미리스님이 안 들어오셨죠라고 걱정 반 그 다음에 들어오시라고 하는 그 환호 반을 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왕지각입니다. 우리 토미리스님도 아주 스타시네요. 예, 이렇게 안 들어오시니까 도대체 토미리스님은 왜 안 들어오시냐고 걱정해 주는 분도 계시고요. 네. 홍리지빌님도 그러시죠. 많은 분들이 왜 안 들어오시는지 궁금해 하던데. 킵프리덤님, 글쎄요, 제가 오늘 처음 불러드린 것 같은데, 오늘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 이 최근에 합류한 우리 킵프리덤님이신 것 같습니다. 법과 원칙, 정의가 바로 서는 검찰이면 검찰공화국 대환영입니다. 예, 아주 정확한 직업이시네요. 검찰공화국 그 자체를 우리가 폄훼하면 안 된다. 법과 원칙, 정의가 바로 서는 검찰이면은 검찰공화국도 환영한다. 예, 키프리더님이 아주 상당히 의미 있는 그 한 줄 평을 해주셨습니다. 예, 법과 원칙, 정의가 살아있으면 그렇습니다. 검찰공화국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떠냐. 문제는 법과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는 사회로 우리가 나가면은 그게 수단이면은 더욱 우리는 그걸 감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검찰공화국이라는 것을 야당 민주당에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봐라 너 뭐 윤석열 검찰총장 했다고 검찰공화국을 대한민국을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릴 예정이냐라고 야당은 또 야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 제대로 된 논거에 의해서 이렇게 폄훼할 그럴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한 거하고 아마 키프리던님하고 그렇죠. 딱 그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맞네요. 예, 키프리던 앞으로 종종 자주 뵐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예, 자주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윤 대통령이 잘해나가고 있는데 헌법을 건넨다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 아하. 그렇군요. 헌법 정신, 5.18 정신을 헌법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그 얘기를 윤 대통령이 한 거에 대해서 해가님이 이게 그 방향을 조금 잘못 잡은 것 같다. 헌법 정신까지 자꾸 건드리면은 오히려 5.18 정신 그 자체가 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지금 강조할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검찰공화국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이복현 금감원장 내정에 따라서 지금 여기저기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를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더욱더 한 발씀 나가서 우리는 올 가을쯤 9월부터 한 11월쯤 되는 라임과 옵티머스, 특히 옵티머스 이 펀드 의혹은 지금 뭐 아는 사람만 아는 내용이지만 그게 엄청난 사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 정치인이 한 두셋은 거기 그 연루가 돼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폭탄이 터지면은 상당한 회오리가 불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복현 금감원장 그런 그 증권 범죄 수사의 전문성이 있는 이복현 금감원장을 내정한 이 이른바 히든 스토리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정될 때도 그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바로 금감원장까지도 이복현
이 특수수사통을 거기에 원장으로 앞인 것은 다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3, 4개월 뒤에 1차 수사 결과 끝난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은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